즐거운 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전효실 코치입니다. 여러분, 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귀엽다고요? 지근하다고요? 아, 정말 저도 좋은 이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이미지 때문에 뭐 관계가 더 회복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말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만큼 자신이 가진 이미지는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즐거운 나의 집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이미지를 좀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계획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소망하시는 멋진 이미지 연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즐거운 나의 집과 함께 하실 멋진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미지, 도시적인 외모, 세련된 스타일,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이시은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가운 도시의 여자 차도녀 이시은입니다. 제가 차갑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미지를 좀 변신하고 싶어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좀 차갑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 세련된 스타일이신데요. 자, 오늘 이미지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분이신데요. 이미지 메이킹 센터의 대표이시고요.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표현문화학과 교수이신 김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샤방샤방.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네. 첫인상 자체가 네. 참 이렇게 호감형이시면서도 참 푸근한 느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쌀집 아저씨 같다고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이시은 자매님께 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뭐 삶가운데 뭐 제 어떤 삶 일이 가운데 있으세요? 그 학창 시절 때는 친구들이 저보고 굉장히 쌀쌀 맞을 것 같다고 처음에 말을 제가 먼저 붙이지 않으면 잘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친해지고 나면 제가 좀 푼수도 떨고 하니까 친해지고 나면 이제 좋은데 제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새침할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좀 생머리, 머리가 좀 직모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생머리에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면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는데 좀 친구들이 다가오기가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시은 자매님 생각하실 때 원래 본인의 성격은 어떤데 이미지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은? 저는요, 이거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엄마 성격이 어떠냐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 엄마는 좀 맹하세요. 와, 이거 참 놀라운 거네요. 네. 본인 생각할 때 참 맹하다. 그런데 보여진 이미지는 차갑다. 네. 도시적이죠. 아니, 그런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좀 변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일부러 좀 더 친구들하고 만나면 푼수를 제가 더 많이 떨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렇게 하고요. 좀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께 저희가 여러 가지 구축을 좀 받아볼 텐데요. 네. 교수님, 이 이미지라는 것이 네. 참 그 사람 이미지 좋다, 괜찮다라고 했을 때 유익한 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만남은 첫 만남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꼈다. 그러면 일단 점수는 반 이상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면접 시험 보러 갔을 때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건 거의 당락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선 봤다, 미팅 갔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네. 비즈니스 상태다. 오.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가 좋다라는 것은 예쁜 그 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꽃이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것과 말끔히 씻겨져 있는 꽃의 느낌과의 차이처럼 그 사람의 그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몸값을 높이는 일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면 더 좋은 효과들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이미지 메이킹이 도대체 뭔가요? 네.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다. 네. 그러니까 통합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내적인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 관계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내적 이미지는 본질이 되겠고요. 본질, 성품, 인격, 인품, 맑은 영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근데 외적 이미지는 겉으로 비춰지는 모든 것들. 또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는 남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 외적, 사회적인 이미지는 다른 말로 하자면 본질과 현상과 관계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성도 간의 교통 얼마나 네.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려면은 전제 사항이 뭐냐? 관계 이전 단계인 현상이 좋아야 되겠죠. 현상 이미지인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현상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니까. 네. 아까 제가 분장실에 딱 들어갔을 때 네. 코치님이 저를 딱 보시고 어머나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갑자기 좋아졌잖아요. 아, 첫인상이 좋으셨군요. 그 말 한마디에 물론 저는 화면에서 많이 뵀지만은 저 선생님은 저를 처음 보실 텐데 라는 막연한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먼저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교수인지 뭐 쌀집 아저씨인지 모를 텐데 먼저 교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미지가 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현상은 속에 있는 본질이 만드는 거죠. 본질 중에 본질은 맑은 영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본질 중에 본질 영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와, 그러니까 이 이미지 메이킹이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면, 그렇죠. 내면 안에 있는 것들도 네. 잘 다듬고 그렇죠. 정리해서 연출할 필요가 있네요. 사모님이 맑은 영혼이 딱 보이신 거죠? 처음에. 갑자기 맑아졌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고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26년째 이제 기업체 네. 성인들 교육을 해왔는데요. 기업체 직원분들은 이 고객과의 바로바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장에서 고객과 만난다든지 또는 뭐 중요한 윗분들과 여러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에서의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이 늘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강사로 초대돼서 강의하다 보면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성경 말씀에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야말로 옛날 이렇게 마을의 모양으로 본다면 주인집 아이들인데 네. 주인집 아이들이 저기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모양이 안 좋게 하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라고 말씀드린 건 전제가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관계적인 거 다 포함된 말씀을 네.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인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이미지 메이킹 시켰잖아요. 아, 그렇죠.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때 빼고 광내고 그렇죠. 옷 입히고 가락시 껴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한테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네. 얘가 거지가 아니고 도망갔다 와서 얘가 거지가 아니고 종이 아들이 아니고 주인집 아들이다. 동네 사람 여러분 주인집 아들로 잘 대우해 주세요 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맨 처음에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오. 기업체 직원들은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의 이 중요한 근거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 가지고 자만하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 것,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의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걸 늘 느꼈습니다. 와,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가치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또 나의 이미지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준비돼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겉모습을 치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뭐 명품을 막 이렇게 거칠애로 좋은 옷을 막 명품 옷을 입는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막연한 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의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사연과 함께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저희 그 즐거운 나의 집 앞으로요. 어우, 이 그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호 교수님의 또 말씀 듣고 또 사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32살의 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제 첫인상에 대해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쌍꺼풀이 없고 끝이 올라간 눈이라 인상이 날카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체격도 큰 편이어서 저를 조폭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들도 저의 이런 무서운 첫인상 때문에 제게 먼저 다가오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첫인상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면 제가 정말 조폭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소개팅에서도 매번 딱지 맞기 십상이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첫인상 때문에 손해보는 게 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진짜 실장님 너무 속상하시겠는데요. 네. 어떨길래 조폭 같은 선생님이 있으실까요? 근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근엄하시면 아이들한테는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눈이나 네. 뭐 눈끝도 쌍꺼풀도 없고 눈끝도 올라갔고 네. 그리고 좀 체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땐 부드러운 분이신데 또 중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다가갈 때 참 이미지가 중요한데 다른 상대방이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런 편지 보내신 것만 봐도 이분은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연극 무대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출연한 배우는 그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에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거지 옷을 입혀놓는다고 이분이 거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본질은 존재하고 있는 본질은 거죠.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 이 선생님께서는 네. 32살 이 노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분은요 지금 안에 있는 본질은 아름다우신 분이라고요. 네. 그런데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이제 이분에게는 오해로 지금 연출되고 네,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가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남녀 간의 오해는 이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가 간의 오해는요, 전쟁입니다. 아. 기업과 고객과의 오해는요, 기업이 도산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오해인데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본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분은 분명한 사실은 사귀고 난 분들은 이 선생님이 참 그 내면적으로 진국이다. 따뜻하신 분인 걸 네. 아실 거예요. 네. 사귀기 전까지의 단계가 문제인데 그게 첫인상 단계죠. 네. 우선 내 첫인상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재밌겠는데요? 네. 네. 이제 아주 쉬워요. 어린 네. 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다가가서 우리를 깍꿍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아기에게. 네. 얘가 날 보고 방긋방긋 웃으면 네. 아, 내 첫인상은 분명히 좋구나. 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애들한테 인기 되게 많은데. 좋으시네요, 빙고. 사귀고 나서가 아니라 네. 사귀기 전에 처음에. 처음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이상만 되면 애들이 벌써 이 머리를 돌려서 아, 저 언니는 탤런트니까 내가 이쁘게 보여야지 해서 이런 평가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는 아기. 네. 이분이 대통령인지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분간 못하는 아이한테 가서 네. 우리를 깍꿍했을 때 얘가 방긋방긋 웃으면 좋은 거예요. 네. 또 우리 아이가 소개팅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와서 어땠니?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있어요. 네.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해 봤더니 네. 지 혼자만 집에 와 있다. 네. 폭탄된 거죠 그날. 아. 그러니까 첫인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남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인상에 전달되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뭐죠? 네. 첫 번째는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일회성. 아, 한 번뿐이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차 놓치면 이미 네. 끝난 거죠. 네. 한 번 잘못 비추고 난 다음에 그 첫인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실험 결과가 한국 사람 결과예요. 네. 40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만 바뀌더라는 그게 거예요. 회복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빨리 지나가죠. 그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책 제목이 재밌는 게 네. 첫인상 15초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15초씩 걸려?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지금 15초를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 제목은 반으로 줄였어요. 첫인상 7초의 법칙. 오. 근데 그것도 7초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좀 길죠. 그쵸. 우리는 어때요? 야, 저 사람이 저 사람 어디 쓱 보면 끝나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빠르죠. 감이 빨라요. 감이. 아. 할머님들, 어머님들 이 나물 무치실 때, 응? 뭐 이렇게 재서 넣나요? 달아서 넣나요? 빛의 속도죠, 그냥. 그냥 쭉 차가면 끝나잖아요. 손맛. 맞아, 손맛.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감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쓱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내 첫인상이 남에게 각인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인지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요, 일방적이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그 교사 선생님께 누가 학생들이 선생님 혹시 조폭 출신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었을 거예요. 오. 그죠? 네. 좋은 건 물어봐도 목걸이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깔끔하시네요. 이렇게 네. 좋은 건 얘기를 해줘요. 그죠? 네. 아까 넥타이 칭찬하셨듯이. 네. 근데 나쁜 건 얘기 안 해요. 그 넥타이 전혀 안 어울리십니다. 이런 얘기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러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네. 연관성이에요. 아. 엉뚱한 사람으로 떠올린다. 그 얘기예요. 아, 상대방을 보면서. 예. 네. 혹시 사모님 저를 딱 보시는 게 누구 닮았다라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탤런트 현민 씨도 좀. 아, 쌀집 아저씨, 쌀집 아저씨. 얼핏 제가 이제 교육장 주부대학 네. 가면요 졸고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뭐 어머나 하고 놀래요. 그래서 동단에 놀려가지고 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머나 서수남 씨가 들어오신 줄 아, 정말. 선생님. 오, 예, 네. 맞아요. 막 웃잖아요. 예. 저도 막 웃어요. 웃으면 또 그래요. 어머나 웃는 건 송창식 같다고. 근데 이쪽에는요 이상벽 선생님이 좀 들어있다는데 아, 이 아, 왼쪽에. 예. 네, 네. 맞아요. 이쪽에는요 소방차였던 정원관 오, 씨가 좀 들어있대요. 네. 그러니까 극으로 닮으셨네요. 저는 김경호예요. 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근데 절 처음 보는 분들은 절하고 보지 않고 엉뚱한 느낌들을 연관을 떠올려요. 한다는 거죠. 네, 네. 아, 상상과 연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시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한 번밖에 번뿐 없다. 일회성. 한 번뿐이다. 두 번째는 시간도 신속성. 아주 빠르게 네. 각인된다. 세 번째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이다. 일방적으로. 오, 네. 공부 잘하셨네요. 네. 마지막은 엉뚱한 사람으로까지 연관한다. 연관. 네. 상상과 연상을 한다. 네. 자, 네 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네. 보여지는 나에게 유리한 것이 네 가지 중에 하나나 있습니까? 없어요. 없네요. 보는 이의 판단과 시각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평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대처 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그 왜 사람을 보고요. 네. 누구 닮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신뢰인가요, 사실은? 조폭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분 그렇죠. 닮았다면 기분 아름다우시- 참 좋겠죠. 아, 그렇죠. 네. 그분을 좀 격려하고 그러면 그분이 좀 행복해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 교수님 네. 오늘 사연 주신 이 32살의 네. 중학교 수학 교사님의 가장 네, 큰 네. 고민은 본인의 첫인상이 너무 날카롭다라는 건데요. 네. 이 날카로운 인상을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조금 효과적인 방법. 방법이 있다면 네, 그걸 있죠. 좀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미 시작하실 때요. 네. 우리 이신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도녀로 보여서 아버님이 맨날 웃고 다니라고 그랬다. 그거예요. 왜냐? 사람의 얼굴은 생김새 자체는 차가울 수도 있고 뭐 따뜻할 수도 있고 각양각색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대인 관계에서 통계적인 어떤 호감이라는 것은 결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상이 좋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웃는 인상이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생김새는 타고난 생김새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표정은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 훌륭하셨던 것이 이미지 메이킹을 이미 하신 거죠. 따님께 웃어라. 네. 아까 그 교사 선생님도 웃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약간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사람의 얼굴에는 근육, 웃는데 찡그리는데 이렇게 표정 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표정 근육이
해부학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80개 정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근육은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네. 명령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네. 마음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선 원칙대로 한다면 본질은 좋아야 되겠죠. 네. 기분 나쁘면 인상 쓰는 거 당연한 거고 기분 좋을 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좋았다고 치자고 일단은 좋은데 나는 웃었어요. 남들은 비웃는데요.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쳐다봤어요. 남들이 왜 째려보니? 어. 그게 뭐냐? 나는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메시지가 나간지를. 그게 지금 좋은 본질에서 좋은 명령이 나갔거든요. 좋은 표정 줘라 했는데 근육의 움직임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엉뚱한 느낌이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80개, 80개 근육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줄 때 움직이는 근육의 개수가 약 17개랍니다. 17개요. 오.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80개 중에 17개밖에 안 되니까. 43개는 거부감, 비호감 주는데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17대 43. 더하기 하면 60개 아니에요. 그럼 20개가 남았네요. 네. 얘들은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43개 쪽으로 대세로 휩쓸린대요.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인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 어떤 웃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체 교육장에서는 이제 인간의 표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웃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 네. 미소를 띠게 하고 종이로 이렇게 입을 가리게 해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볼까요? 네. 종이로 미소 지은 상태에서 입만 가려보세요. 네, 입만. 조금 더 위로 코까지. 예. 그 눈만 보이죠? 두 분이 서로 눈을 보십시오. 눈이 웃고 계신가요? 어때요? 웃고 계시죠? 뜨세요, 웃으실 때. 네. 두 분은 참 아름답게 웃고 계세요. 친근감 있게. 그런데 가끔 감사합니다. 보면요. 네. 눈이 아는 분이 계세요. 오. 웃었는데 입을 가리면 무서워요.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연기자들도. 본인은? 그렇죠. 예, 입만 웃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본인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 보여질 때는 네. 째려보는 거죠. 물론 그분 내면은 갖춰진 거예요. 전제가 좋다는 얘기죠. 네. 내면조차도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만나기만 해봐. 누구나 건들기만 해.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다면 나쁜 표정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살다 보면 째려볼 땐 째려보고 화날 때 화나고 웃을 때는 웃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대로 가면 오해는 없는 건데 네. 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어요. 네. 근데 좋은 표정을 진다고 오랜만이다 웃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방법이 우선 눈이 웃는지 안 웃는지. 체크를. 체크를. 중요하네요. 안윤근이 눈 주변에 둥그렇게 있는데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하면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사항이 있어요. 유치원 이해했다 사진을 봐야 돼요. 네. 사진이 웃는 눈이었다면 타고난 생김새도 웃는 거였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땐 좋았는데 성장하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굳어진 거죠. 근육이, 네. 안윤 근육이. 네. 근육을 운동하면 발달하는 거니까 역으로 훈련을 해주면 바뀌겠죠. 그렇군요. 훈련 방법 말씀드릴까 두 가지만. 네, 네. 하나는 거울을 보고 본인 스스로 간단해요. 안윤 근육이 눈 주변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눈썹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근데 잘 되시잖아요. 신세민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게 잘 되는 분은 눈 웃는 것이 친근감 있게 웃어요. 네. 바로 웃음으로 바뀌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을 가늘게 떴다가 크게 떴다가 요 훈련 두 가지. 요 거울 보고 스스로 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테스트는요. 이제 입만 보시는 거예요. 거울 보시고 미소 띈 입을 보시면 웃는 라인이 일자인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나 두 분처럼 싹 올라가시네요. 아니면 엎어졌나 밑으로. 그런 분들. 아니면 짝짝인가. 짝짝이. 근데 짝짝인 짝짝이들 여성분들이요. 네. 주부대학 가보면 거의 80~90%가 덧니가 있는 쪽이 쳐져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살짝 올라가도록 그렇죠. 이렇게 노력을.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 있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드려요. 교육장에서. 그리고 번호끼리 손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몇 번 하면 눈 째려보는 사람은 손들고 있고 몇 번 하면 또 입 처진 사람은 다 손들고 있고 재밌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입이 처진 분들이 자기 입이 처진 걸 몰라요. 그렇죠. 저도요, 고백할까요?
39살 때 발견했어요. 그러셨어요. 엄청 처졌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럼 노력하신 거네요. 네. 오. 제 친구 한 녀석이 39에 장가드는데 자네는 어떻게 내 결혼식까지 비웠나? 그러더라고요. 오, 표정이. 나 비우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사진 봐라. 사진 보니까 제가 신랑 신부 정 가운데서 줄에석에서 이러고 있더라니까. 웃는다고 웃었는데. 왕창 처진 거예요. 오. 제가 설마 했어요. 설마. 집에 가서 사진 찾아봤죠. 모조리 그런 거예요. 모조리. 군대에 있을 때부터 살살 처지기 시작했더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중에 바꿨죠, 제가 이렇게. 그렇군. 그래서 여기 살짝 보조개도 들어가세요. 그래요? 아니 오늘 정말 사연과 함께 우리 교수님의 중요한 팁들을 얻었어요. 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 타고난 것은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첫인상을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내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볼 때 좀 오해할 수 있는 표정인지를 좀 체크하고 노력하면 네. 우리도 웃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연 주신 우리 형제님 멋진 분이십니다.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분이시거든요. 날마다 본인의 그 웃는 모습을 꿈꾸시고 노력하셔서 더 행복한 이미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사연이 또 왔습니다. 네. 이미지에 관한 사연 다시 한번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이기도 하고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말투가 무뚝뚝하고 직설적이고 제 할 말만 간단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스타일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더군요. 남자 직원들과는 별 탈 없이 지내는데 여직원들하고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좀 혼내기라도 하면 바로 울어버리고 말을 막 한다는 둥 뒤에서 욕하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또 제 여자친구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도 왜 꼬투리를 잡고 정색을 하냐며 말 좀 다정하게 하면 안 되냐고 화를 냅니다. 이대로 29년을 살아왔는데 저보러 어쩌라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아유, 저희 비슷한 분 또 아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예, 저도요. 예. 아니 사실은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 시댁 쪽이 다 경상도 쪽이시잖아요. 정말 말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3시간 딱 만난 지 3시간 만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큰아주버님이 밥 먹자. 와, 이게 우리 신자매님 네. 본의 아니게 본인은 말한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대화법, 네. 본인의 스타일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까 이 얼굴 이 첫인상 얘기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저도 제가 좀 잘 안다는 분이 저희 신랑은 경상도 남자는 아닌데 저희 신랑은 말을 할 때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저한테도 야 가서 차 좀 빼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키를 툭 주면서. 기분 나쁘지. 그럼 저는 아니 이 사람이 차 좀 빼다 줄래? 뭐 이렇게 뭐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해도 어려울 판에. 그래도 해줄까 말까인데 근데 말을 그렇게 툭 던져요. 그래서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신랑도 억울하니까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싸우게 되고 저도 사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어 뭐 밥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할 수 없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인상집 안 쓰고 얘기하면 안 되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고쳐야 되지만 저희 신랑도 말투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정말 이런 경우에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선생님은요, 이제 표정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경상도 사나이는 말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쩔 수 있어요. 사투리도 바꾸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이 대화 방법에 있어서 여성은 이렇게 이 사고가요, 이 복합적인 사고래요. 시스템적 사고. 그래서 이 횡적인 이 널리 펼쳐져 있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 있으면요, 어머나 저 컵 동시에 느낀대요. 그럼요. 뭐 이쁜 근데 것들. 우리 남자들은요, 이 컵이 있으면 물이 있네? 이것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횡적으로 널리 펼쳐서 생각하고 남성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직설적이고. 근데 이런 구조적인 이 말에서 나오는 이 구조적인 네. 문제를 서로가 약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 못하는 상대였을 때 관계에서는 오해가 또 생길 수 있다 맞아요. 그거죠. 네. 네, 그래서 개선해 나가려는 자신의 그 안에서의 노력, 네. 본질에서의 어떤 그 계획, 이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런 거는. 네. 그러면 교수님 정말 이런 뭐 말투, 대화에 있어서 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내 마음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방법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뭐 대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기법들은. 근데 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었잖아요.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네. 뭐 이런 얘기. 근데 적극적인 경청만 가지고는 이게 서로 상호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 새로 나온 이야기가 공감적 경청을 해라. 네. 아, 지금 이렇게 우리 셋이서 공감하잖아요. 공감하죠. 한 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맞아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경청을 하자 이거죠. 네.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은 어떤 이 반응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내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잘하자.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투가 어떠냐 말씨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본질인 메시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메시지를 쌓고 있는 보자기, 현상을 가지고 기분 나빠 이렇게 관계로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자꾸 알려는 그런 공감적인 경청하는 자세 네. 이게 생긴다면 혹시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의도가 아닌 어떤 실수를 했다고 네. 할지라도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불쾌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선 처리죠. 흔히 네. 말하는 거. 네. 지금 우리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서로 눈을 쳐다보고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주로 상대방 말할 때 눈을 봐야 된다 그러고 네. 얘기해요. 네. 그럼 그때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친한 분끼리야 상관없지요. 교실에서 선생님 눈 똑바로 쳐다보는 거 괜찮죠. 열심히 듣는 걸로 네. 보이니까. 소개팅이에요. 계속 눈만 보고 있어요. 부담스럽죠. 그럼 변태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선 처리에서 무슨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게 눈을 봐라. 상대방을 눈을 보고 말해라고 하는데 네. 눈을 보고 있으면 좋아하실 분은 목사님만 좋아하세요. 설교 시간에. 어? 보통 비즈니스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을 봐라 그거죠. 요 사이. 네. 눈과 눈 사이를 네. 나는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눈 보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코도 보고 네. 입도 보고 또 요 V존한 넥타이 네. 목 있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상대방을 쳐다볼 때 처음 보는데 미소 짓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럴 땐 코를 보라는 거예요. 코.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네. 코 모양이 다 달라요. 네. 다르네요. 사람마다 네. 다 달라요. 근데 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웃겨요. 웃기세요. 생각생각 웃겨요. 네, 예. 누구나 다 웃겨요. 네. 그러니까 코를 보면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코가 이렇게 말은 하면 안 생각하면은 되겠죠? 말을 하면 안 되고 참 저렇게 희한하게 생겼다 네. 웃긴다라면 미소가 나오겠죠. 아. 어색할 때 네. 자연스러운 미소를 필요로 할 때 네. 시선처럼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 네. 또 대화 중에서 호감을 주게 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이름을 좀 불러주는 거죠. 평등한 관계라면 네네. 아니면 뭐 윗분이라면 뭐 직함을 불러드리고 네. 사장님 뭐, 네. 뭐 목사님 아이, 뭐 장로님 교수님. 이렇게 네. 사모님 이렇게 네. 그러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안을 본질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직함이나 또는 성함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네. 더욱 이제 맛있는 양념의 요리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주 전 코치님께서 잘하고 계신 게 뭐냐면 얼쑤. 그렇죠. 추임새. 맞장구가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 여러 번 봤는데 요 앉아 계신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유, 우리 또 시은 자매님 또 옆에서 얼마나 또 잘 그러니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네. 말하는 사람은 하는데 두 분이 맞장구 쳐주니까 잘못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맞장구. 네. 맞장구를 치라고 하면 여성들은 자신 있죠. 이게 간단해요. 세 마디만 하면 돼요. 세 마디. 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요것만 계속 돌리면요. 재밌다. 실험해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아. 그러면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근데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할 필요 없는 얘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요, 어머나 어쩌면 좋아 세상에나 이것만 계속 돌려놓으면은 상대방 계속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저께 남편과 싸운 얘기, 물어보지 않은 얘기까지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령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임새를 잘 넣는 분이 대화에서 유리하고 또 호감을 주잖아요. 그렇군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니까. 네. 그리고 2, 3일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2, 3일 화법. 예. 네. 그러니까 2번 듣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고 3번 세 번. 한 번만 말하고. 아. 그러면 아주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주면서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서 네. 모든 대화의 마무리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칼자루를 잡는 현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맞장구에서 남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네. 남성들이 어머나 어쩌면 좋아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더 쉬워요. 남자들요. 네. 이제 부부지간에 부인이 뭐 예를 들어 수다 지경까지 갔다. 네. 그럼 남편은 3마디만 하면 돼요. 3마디. 네. 밤새게 할 수 있어요. 네. 부인을. 이거 재밌는데요? 네. 한 글자. 그럼 뭐 맞아. 어르신이 네. 네. 이것만 하면은 상대방은요. 밤새 얘기하시겠네요. 밤새 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그렇죠.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대신 함께 하는 거죠. 표정이 좋아야 돼요. 이러면요 듣기 싫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가 내적 외적 관계적인 네, 네. 것이 아우러져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대화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거절을 못해서. 거절. 대화에서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절 처리 방법이 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yes, but 네스버. 기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yes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께 사모님 제가 지금 급하게 어디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마침 지갑을 놓고 왔어요. 네. 그러면 한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주머니에 5만 원이 없어지더라도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아 빌려드려야죠. 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나 2만 원밖에 없네.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기분 나쁠까요? 안 아니요. 나쁘겠죠. 네. 동의를 했잖아요. 먼저 예스. 네. 그런데 거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게 거꾸로 쓰는 거예요. 나 2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지갑도 안 갖고 다녀 이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걱정해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신 좀 차리고 다녀라 이렇게.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갑 놓고 온 거는 본인도 잘못한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급하게 지금 촬영장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본질. 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예스를 해주자 그죠. 공감이죠. 그것도 하나의. 네. 아 그래. 급하겠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네. 해놓은 다음에 근데 내가 2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옆에 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스 밭 기법을 사용하면은 전혀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고 또는 뭐 도와줄 수 있고 네. 거절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뭐 사연을 보내신 이 형제분께서도 내가 워낙 경상도 남자고 뭐 무뚝뚝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야가 아니라 아주 작은 기법들이지만 정말 공감적으로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또 거절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스킬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마음을 담은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이 그 진심을 알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가 본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표현이. 네. 그러니까 표현이 예를 들어서 왜 의도적으로 왜 괜히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러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그 본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죠. 전화로 들려오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가씨 나 알아요? 네, 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하려는 노력은 보여요. 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껍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우리 본질, 우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아름다운 이 맑은 영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본질,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이런 아름다운 본질을 통해서 또 현상이 좋게 연출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꼭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와, 저는요 사실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뭐 제가 이렇게 큐시나 대본을 보면서도 아, 이미지 좀 더 이쁘게 하는 건가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교수님과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리되는 것이 이미지는 결국 내 안에는 본질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시인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맑은 영혼이란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예, 저는 감사하네요. 하나님한테 이 맑은 영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화장을 잘하고 뭐 얼굴 성형을 어디를 고칠까 배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평소에 사는데 이 내면을 고치도록 오늘부터 입꼬리 올리는 연습부터 아까 해주신 그 훈련 방법 제가 네.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신랑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신랑이 저한테 인상 쓰지 말라는 얘기를 진짜 요새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는지 몰랐어요. 네. 네. 저는 제 모습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얘기하지만 결국 상대방의 이미지가 포커스고 내 자신은 참 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미소 짓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그거를 나에게 포커스를 참 두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을까? 그 어느 학교에서 엄마를 그려보세요라는 숙제를 줬대요. 미술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엄마를 그렸는데 다 폭탄 머리를 그렸다는 거야. 화난 엄마, 무서운 엄마. 몸빼 바지에.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엄마의 모습이고 어떤 아내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자녀의 모습인지 좀 점검하는 시간 또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정말 나 이미지 안 좋은데 나 진짜 나 대화가 안 됐는데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미지를 갖길 원하는 분들에게 격려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완벽하게 가꿨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거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 쌀 나달 하나를 놓고 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도토리 키즈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 본질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불씨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속에. 네. 그러니까 이거 불씨 없는 사람들과의 대면에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네.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리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네.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이미지 메이킹의 목적이니까 힘을 내시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거울 보시고 또 이 방송 보시고 또 바로 가서 거울 보시면 또 짜증나요. 이 얼굴 갖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그게 아니고 생김새는 조상님 책임이고 네. 나는 할 것은 좋은 표정을 연출하자. 그러려면 안에 이 생명의 불씨가 커져야 되겠죠. 아멘. 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이 생명의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 기도로 또 마무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완악함과 미숙함 또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아름답고 진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김경훈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도 이미지 메이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이미지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이런 숙제를 각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미소 짓는가?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또 이번 1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김경훈 교수님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변화되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바꾸면 성공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 오늘 주름살이 늘었어요.